네, 엘리쌤과 인공지능의 엘리쌤 이엘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간단한 시퀀셜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는 x값을 1, 2, 3, 4, 5를 넣었을 때 각각 y값이 1, 2, 3, 4, 5가 나오는, 즉 이러한 숫자쌍을 가지고 학습시킨 모델에 x값을 6, 7, 8, 9, 10을 넣는다면 y값은 얼마가 나올지를 예측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y는 x라는 식이 세워질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각각 6, 7, 8, 9, 10이 나올 거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생긴 굉장히 단순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입력이 1개이고 출력이 1개인, 그리고 각각 순서대로 쌓아 올린 시퀀셜 모델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구글의 아이디 로그인 하시고 콜앱을 여시고 실습에 들어갑니다. 콜앱을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이전 동영상에 올려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케라스로 간단한 딥러닝 모델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구현할 모델은 선형 회귀 모델입니다. wx 더하기 b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하이퍼시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w는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b는 바이어스를 의미합니다. 이때 w와 b를 구하기 위해서 코스트, 즉 손실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손실 함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한 문제에서 이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식에 x값을 넣었을 때 나온 값, 즉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의 제곱의 평균값, 즉 민스퀘어 에러로 표현되는 값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MSE라고 부르죠. 선형 회귀 모델을 사용해서 학습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x라는 입력 데이터들을 주고 학습을 시켜서 출력 레이블 y가 나오도록 했을 때 이 가중치 w와 바이어스 b를 구하는 것입니다. 손실값이 점점 0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학습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값을 구할 수 있도록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딥러닝을 구현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먼저 도구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시퀀셜 모델을 만들 건데요. 이 시퀀셜 모델은 층을 차례대로 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시퀀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keras.models에 있는 시퀀셜을 임포트하고요. 또 댄스 레이어를 만들 예정이라 keras.layers에 있는 댄스를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성한 모델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각화해서 살펴보기 위해 plot underbar 모델을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입출력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numpy를 임포트합니다. 우리는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x가 바로 입력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y는 출력 레이블입니다. 이 x와 y를 가지고 학습시킨 결과 모델에 우리는 xpredict를 넣어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모델을 구성합니다. 우리는 시퀀셜 모델을 만들 것이고 여기에 add 메소드를 이용해 레이어를 추가해 줍니다. 우리는 3개의 레이어를 추가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model.add를 3번 사용합니다. 모두 댄스 레이어입니다. 댄스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입력과 출력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레이어입니다. 첫 번째 레이어에서 우리는 입력은 1개 그리고 출력은 5개인 레이어를 구성합니다. 입력이 1개라고 하는 것은 input underbar dim은 1이라고 명시를 해줌으로써 정의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처음에 위치한 레이어에만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가 다음 레이어로 이어지고 또 그 다음 레이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전 단계의 출력이 그 다음 단계에 입력이 되고 또 그 단계 출력이 이 다음 단계에 입력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입력 하나에 출력 5개, 입력 5개에 출력 3개, 그리고 입력 3개에 출력 1개인 레이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활성화 함수라는 것도 사용합니다. 활성화 함수는 입력받은 데이터를 다음 층으로 출력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활성화 함수로 렐루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 활성화 함수의 종류에는 렐루, 시그모이드, 소프트맥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고 싶다면 케라스의 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이용 가능한 활성화 함수가 무엇이 있는지도 소개하고 있고 각각의 사용법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렐루 같은 경우에는 은닉층으로 학습을 하고 역전파로도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yes나 no 같은 이진 분류의 문제에서는 시그노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확률값을 이용해서 다양한 클래스로 분류하기 위한 문제에서는 이 소프트맥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도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모델을 구성합니다. 이번에는 모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델.summary를 이용해서 우리는 모델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 summary의 결과로 모델이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가 나와 있고 아웃풋의 모양도 나와 있습니다. 파라미터의 개수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플롯 언더바 모델을 실행해서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이미지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인풋의 개수, 아웃풋의 개수, 그리고 레이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들은 모두 덴스 레이어라는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입력은 하나였고 출력이 5개, 그리고 입력이 5개이고 출력이 3개인 레이어, 그리고 입력이 3개이고 출력은 1개인 레이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력이 나오게 되겠죠. 네, 이제 모델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델.compile 실행합니다. 저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손실함수로 MSE, mean square error를 사용했고요. 옵티마이저로는 ADAM을 사용했습니다. 이 손실함수는 학습 과정에서 최적화해야 할 값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오차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로스 펑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손실함수라는 것은 예측값과 실제값이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 줍니다. 이 손실함수 값이 작을수록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적으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손실함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케라스의 손실함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옵티마이저는 이 손실함수를 기반으로 어떻게 업데이트될지, 어떤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옵티마이저의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여기에서는 ADAM을 사용했습니다.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역시 케라스의 옵티마이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SGD 경사광법이죠. 그리고 RMS 프롭,
아다 그라드, 아다 델타, 아담, 아담엑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각 옵티마이저의 파라미터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학습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평가 지표를 파라미터로 넣어주기도 합니다. ACC라고 하는 것은 Accuracy를 의미합니다. 정확도입니다. 이항 분류 문제, 다항 분류 문제 등 문제에 따라 적합한 손실함수와 옵티마이저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모델을 준비하고 fit 함수를 이용해 실제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입력 데이터 X와 출력 레이블 Y, 그리고 에포크와 배치 사이즈를 지정해 주는데요. 모든 데이터가 훈련에 한 번 사용되면 이때 에포크는 1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에포크를 100으로 설정했다는 것은 X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훈련에 100번씩 사용되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한 번 훈련할 때 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할지를 정해주는 값입니다. 지금처럼 데이터 사이즈가 적을 때는 한 번에 훈련을 할 수가 있지만 만약 데이터 사이즈가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많아지면 한 번에 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치로 나누어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값을 특별히 명시해주지 않으면 기본값은 32입니다. 보통 32, 64, 128, 256 등 2의 제곱 형태로 개수를 정해주게 됩니다. 검증 데이터, 즉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fit 할 때 검증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우리 fit을 실행시켜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데이터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아주 빨리 학습을 마쳤습니다. 100번을 했는데도 1초도 안 걸린 느낌입니다. 여기 보면 한 스텝당 1ms, 2ms 걸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손실함수 값도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는 15.6143 그리고 14점, 13점, 12점 이렇게 아주 컸던 값들이 학습을 반복함에 따라서 한 60번, 70번 정도 학습을 하니까 1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학습을 하니까 100번을 했을 때는 0.3093이 나왔네요. 어큐러시는 계속 0.2 정도입니다. 별로 학습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모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번 더 학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큐러시는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로스 값이 굉장히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델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만든 모델이 어느 정도 좋은 모델인지 잘 예측을 하는지 계산을 해보는데요. 네, 여기에 나온 것처럼 비슷하게 로스 값은 0.17 정도, 그리고 어큐러시는 0.2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 x_freed 안에는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넣고 얼마나 예측을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이 값은 6을 넣었을 때의 예측값인데요. 5.27이라고 되어 있네요. 7을 넣었을 때는 5.9, 8을 넣었을 때는 6.7, 9를 넣었을 때는 7.4. 네,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학습을 시킬 때마다 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실값을 더 좋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하는 역할입니다. 더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을 계속 조정해 주게 됩니다. 이것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부릅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해서 소실값을 적게 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케라스로 간단한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